쾅! 분식집 테이블이 박살난다. 젊은 여자가 머리채 잡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으악! 이마에서 피가 흐른다. 남자 5명이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든다. 냉장고를 엎고 의자를 부순다. 한 남자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한다. 부모님 사진이다. 바닥에 던진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난다. 구석에서 초라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다. 부하 2명이 노인의 팔을 붙잡고 있다. 노인의 주먹이 떨린다. 이를 악문다.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남자가 깨진 사진을 발로 밟는다. 엄마, 아빠. 여자가 절규한다. 엄마, 아빠 미안해. 복수도 못하고. 여자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다. 대체 무슨 일일까? 복수? 저 노인은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 달 전, 동방제약 본사 회장실. 이연우가 책상을 내리친다. 쿵! 펜꽂이가 쓰러진다. 고아원 출신? 분식집?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올렸다. 아들 준혁이 정은채라는 여자와 1년째 사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은채, 29살. 관악구에서 분식집 운영.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부모님은 화재로 일찍 돌아가셨고 고아원 출신. 통장 잔고 43만 원. 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였다. 이게 뭐야? 이 자식이 미쳤어. 현우가 보고서를 구겼다. 종이가 찢어졌다. 35년을 키웠어.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다 해줬어. 그런데 고아원 출신 분식집 여자? 비서가 움찔했다. 당장 헤어지라고 해. 그 여자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쉽게 듣지 않을 거라는 걸. 벌써 1년째였다. 1년 동안 숨기고 만났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다는 뜻이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78층 아래로 서울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었다. 왜 하필 그런 여자야? 현우는 5년 전 일을 떠올렸다. 오랜 친구의 배신. 그 친구 딸이 준혁에게 접근해 회사 기밀을 빼내려 했던 사건. 그때부터였다. 현우가 더욱 확신하게 된 건 가난한 여자는 결국 돈을 노린다. 평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다. 친한 척하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들.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현우의 첫 번째 결혼도 그랬다. 정략 결혼이었다. 서로 사랑 없이 사업 때문에 만났고 5년 만에 이혼했다. 그 뒤로 30년째 혼자였다.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며칠 뒤 준혁이 회장실에 들어왔다. 1년이다. 이제 끝내라. 현우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또 이러실 겁니까? 마지막이야. 현우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맞선 후보 명단. 여기서 골라. 한솔그룹 막내딸, 대성건설 장녀. 준혁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저는 은채와 결혼합니다. 분식집 주인이랑. 현우가 벌떡 일어났다. 동방제약 후계자가 고아원 출신이랑. 미쳤어. 돈이 전부입니까? 준혁이 반박했다. 엄마랑 정략 결혼하셨죠? 5년 만에 이혼하시고 30년째 혼자 사시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닥쳐. 현우가 책상을 내리쳤다. 커피 잔이 깨졌다. 감히 내 인생을 평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속았는지 넌 몰라. 5년 전이 떠올랐다. 친구의 배신,
그 친구 딸이 준혁에게 접근해 회사 기밀을 빼내려 했다. 현우는 그때부터 확신했다. 가난한 여자는 결국 돈을 노린다고.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도전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준혁이 돌아섰다. 이준혁? 현우가 소리쳤다. 그 문 열고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준혁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쾅! 문이 닫혔다. 텅 빈 회장실. 현우는 창가로 걸어갔다. 78층 아래로 서울이 펼쳐졌다. 평생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 없었다. 아들이 스스로 나갔다. 35년을 키웠는데 며칠이 지났다. 아들과 연락이 끊겼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현우는 개의치 않았다. 언젠간 돌아올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내가 옳다는 걸.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본색을 드러내면 그때 민석이도 깨닫겠지. 코웃음을 쳤다. 내 경험이 틀릴 리가 없어. 후회는 없었다.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다리면 돼. 어차피 돌아올 거야.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일주일 뒤 회장실에 전화가 왔다. 회장님, 김미연 씨 관련 연락입니다. 현우의 손이 멈췄다. 30년 동안 묻어둔 이름. 연결해. 이현우 씨 되시죠? 저는 미연이 친구예요. 미연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현우의 눈앞이 하얘졌다. 장례식장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30년이었다. 마지막으로 미연을 본 게 그날 저녁 서울 외곽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미연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미연의 친구가 봉투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현우 씨께 30년 전 그날 제가 한 말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저를 협박했어요.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 한방집을 문 닫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떠났어요. 딸 수아를 혼자 낳아 키웠습니다. 당신을 닮아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딸이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았고 저는 그걸 숨긴 채 평생을 살았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지켜주세요. 제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당신은 지킬 수 있기를. 미연. 현우가 눈물을 쏟았다.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30년간의 오해가 무너졌다. 미연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 협박당해 떠났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였다. 딸 수아. 이미 죽었다. 수아. 며칠 전 아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여자는 안 돼. 절대로. 결혼은 곧 사업이다. 30년 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 한방집 딸과 결혼하면 경영권 안 물려준다. 똑같았다. 현우는 머리를 감쌌다. 내가 언제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세계가 무너졌다. 일평생 쌓아 올린 확신이 한 장의 편지로 산산조각 났다. 틀렸어. 내가 틀렸어. 장례식장을 나온 현우는 차 안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다.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세요. 현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미연아, 약속할게.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게.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평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다. 5년 전 친구의 배신. 그 친구 딸이 준혁에게 접근했던 사건.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친한 척 하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들. 확인은 필요해. 그 여자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보고 접근한 건지. 현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낡은 옷을 구해와. 건설 현장에서 입던 옷 같은 거. 찢어진 점퍼, 때 묻은 바지. 다음 날, 현우는 거울 앞에 섰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얼굴에 먼지를 묻혔다. 거울 속에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내일부터 직접 확인한다. 내 눈으로.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노리는지. 현우는 시동을 걸었다. 관악구 봉천동. 은채네 떡볶이를 향해. 다음 날 점심시간. 현우가 은채네 떡볶이에 들어섰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은채의 밝은 목소리.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가 멈칫했다. 이 미소. 미연이랑 비슷해. 현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냐?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여기 아무나 다 받아? 은채가 다가왔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뭐 드시겠어요? 목소리는 변함없이 밝았다. 현우를 바라보는 눈빛에 경멸이나 불쾌함이 없었다. 떡볶이 하나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채가 돌아서려는데 현우가 주머니를 뒤적였다. 2,000원짜리 지폐와 동전 몇 개를 꺼냈다. 저 2,000원밖에 없는데.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다. 현우는 은채의 반응을 살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다. 돈이 없는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은채가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2,000원만 주세요. 현우의 눈이 커졌다. 네. 오늘은 할인하는 날이에요. 벽에 붙은 메뉴판에는 떡볶이 3,500원. 할인 안내는 없었다. 은채가 그 자리에서 지어낸 거였다. 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맙습니다. 은채가 웃으며 카운터로 돌아갔다. 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후 은채가 떡볶이 한 접시를 가져왔다. 예쁘게 담겨 있었다. 단무지도 넉넉히 올려져 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젓가락을 들어 떡볶이 한 점을 집었다. 한 입 물었다. 30년 전 미연이 만들어주던 떡볶이와 비슷한 맛이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이 담긴 맛. 현우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맛, 왜 이렇게 비슷한 거야? 현우는 구석에 앉아 천천히 떡볶이를 먹으며 은채를 관찰했다. 은채는 손님들을 일일이 챙겼다. 할머니 손님에게 친근하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 속이 안 좋으시면 순한 떡볶이 드실래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젊은 직장인에게는 정중하게 말했다. 손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후 업무도 힘내시고요. 직장인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다. 하루 이틀 본다고 사람을 알 수는 없으니까. 현우는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운터로 가서 구겨진 2,000원을 내밀었다. 잘 먹었습니다. 은채가 돈을 받으며 웃었다. 맛있게 드셨어요? 또 오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밖으로 나온 현우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손글씨 간판을 올려다봤다. 은채네 떡볶이. 내일 다시 온다. 현우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첫 번째 만남은 끝났지만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 하지만 은주를 닮은 그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아직 몰라. 더 봐야 해.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골목을 걸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진 건 숨길 수 없었다. 현우는 며칠간 분식집을 찾았다. 매일 구석에 앉아 은채를 관찰했다. 둘째 날, 실직한 아저씨가 다가왔다. 사장님, 이번 달도 외상이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일자리 찾으시면 그때 주세요. 현우는 생각했다. 통장에 43만 원밖에 없으면서 셋째 날 토요일, 분식집 앞에 노숙자 10명이 줄을 섰다. 은채가 김밥과 떡볶이를 나눠줬다.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옆 테이블 할머니가 말했다. 사장님이 3년째 무료로 주신대요. 한 번도 안 거르고. 현우의 눈이 커졌다. 3년? 넷째 날. 고아원 아이들이 왔다. 은채 누나. 은채가 김밥 8줄을 나눠줬다. 할머니가 말했다. 저 아이들한테도 매주 주 5일 김밥 준대요. 현우는 계산했다. 주 5일 3년이면 780일. 그날 저녁 조만석이 나타났다. 쾅! 부하 2명과 함께 들어왔다. 박은채, 임대료 석 달 밀렸지? 285만 원.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다. 다음 주까지. 고아 주제의 장사는 무슨. 부모도 없이 자란 애들이 뭘 알아?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현우가 주먹을 쥐었다. 조만식이 나간 후 은채가 주저앉아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전기가 나가 있었다. 수도도 안 나왔다. 옆 가게는 멀쩡했다. 은채 가게만 끊겨 있었다. 할머니, 전기 좀 빌려도 될까요? 연장선을 끌어와 겨우 장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경찰이 들이닥쳤다. 마약 거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뭐요?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찰이 가게를 수색했다. 현우가 구석에서 지켜봤다. 누군가 누명을 씌운 거야. 30분 후. 이상하네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침입하는 게 찍혀 있었다. 신고가 허위였네요. 경찰이 나갔다. 은채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준혁이 왔다. 은채야, 오늘 익명으로 사진이 왔어. 내가 다른 남자랑 합성된 가짜 사진이었다. 오빠, 거짓말이야.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아버지 말이 나를 못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가. 준혁이 돌아섰다. 은채가 혼자 남아 울었다. 현우가 그 모습을 봤다. 아들도 흔들리고 이 아이도. 며칠 후 저녁. 분식집 앞에서 노숙자 한 명이 쓰러졌다. 아저씨, 아저씨. 은채가 달려갔다. 119를 불렀다. 지금 사람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119는 10분 걸린다고 했다. 은채가 노숙자를 업었다. 작은 체구로 힘들지만 개의치 않았다. 병원이 더 가까워요. 제가 데려갈게요. 가게 안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가게는요? 은채가 소리쳤다. 지금은 장사보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현우의 심장이 멈췄다. 30년 전 미연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지금은 체면보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은채가 노숙자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현우는 그 뒷모습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미연아,
너랑 똑같아. 그날 밤 현우는 우연히 조만식과 부하의 대화를 엿들었다. 골목 어귀에 숨어서 형님, 그 분식집 년 진짜 끈질기네요. 어차피 곧 끝이야. 근데 형님, 20년 전 우리 숙모 건물에서 불난 거 아무도 모르죠? 현우의 귀가 쫑긋해졌다. 그때 죽은 부부딸이 이 근처 산다던데 혹시 현우의 눈이 커졌다. 은채 부모를 저 자식이 그날 밤 늦게 현우는 분식집 창문 너머로 은채를 봤다. 은채가 혼자 앉아 부모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저 인간이 조카라는 거 알게 됐을 때부터 매일 참는 게 지옥이야. 복수하고 싶어. 근데 준혁 오빠 때문에 못하겠어. 현우의 가슴이 찢어졌다. 이 아이는 부모 원수 앞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야? 현우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알았다. 은채는 진짜였다. 연기가 아니었다. 며칠 후 오후 조만식이 부하 5명을 데리고 들이닥쳤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박은채 손님들이 황급히 나갔다. 조만식이 은채의 뺨을 때렸다. 찰싹 은채가 바닥에 쓰러졌다. 임대료 내일까지. 제발. 조만식이 은채의 머리채를 잡았다. 고아 출신이 뭘 한다고. 부하들이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다. 쾅, 쾅. 테이블이 박살났다. 냉장고가 엎어졌다. 한 부하가 벽에 액자를 발견했다. 은채 부모 사진. 안 돼요. 조만식이 액자를 바닥에 던졌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발로 밟았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미안해. 복수도 못하고. 조만식이 멈췄다. 뭐, 복수? 내가 그때 그 꼬마. 그럼 증거를 없애야겠네.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은채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19. 손이 멈췄다. 신고해도 소용없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래, 신고해봐. 누가 믿겠어? 고아 출신이. 완전히 포기한 눈빛. 구석에서 지켜보던 현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시험? 나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일어서려 했지만 부하 2명이 붙잡았다. 영감, 가만히 있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조만식이 은채를 발로 찼다. 퍽, 으악, 다 부숴. 가게고 뭐고. 쾅, 쾅, 와장창, 테이블, 의자, 진열대 박살. 냉장고 재료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김밥 재료들이 짓밟혔다. 3년 동안 아이들에게 나눠주던 조만식이 카운터 위 저금통을 발견했다. 아이들 김밥 기금. 거지가 거지한테? 동전을 바닥에 쏟았다. 발로 밟았다. 쨍랑. 그만해요. 제발. 이렇게 되기 싫었으면 순순히 말 들었어야지. 은채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 내일 아침까지 나가. 얼굴 옆에 침을 뱉었다. 퇴. 나갔다. 쾅. 가게는 폐허였다. 부서진 테이블, 깨진 의자, 흩어진 재료들, 쏟아진 동전들, 바닥에 쓰러진 은채, 피와 눈물. 은채가 기어갔다. 부모님 사진 있는 곳으로. 유리 조각에 손이 베었다. 피가 흘렀다. 찢어진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지켜야 하는데. 목이 쉬도록 울었다.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봤다. 가슴이 찢어졌다. 30년 전 미연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협박에 혼자 상처받았을 지금 또 똑같은 일이.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짓밟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못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파고들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다. 두고 봐라. 내일 내 인생 끝장 내주마. 현우는 조용히 가게를 나왔다. 골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분노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약 어떻게 됐어? 회장님, 조만식이 35억에 동의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끝내. 못하면 너 해고야. 알겠습니다. 추가 지시. 조만식 관련 모든 범죄 증거 확보해. 오늘 가게 CCTV 영상 전부. 폭행, 협박, 재물 손괴 다 걸어. 알겠습니다. 조만식 사업체 전부 조사해. 세무, 대출, 사채업. 뭐든 있을 거야. 다 찾아내. 네. 마지막. 한강그룹 법무팀 전원 대기시켜. 민사, 형사 내일 아침부터 전부 진행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다. 현우는 다시 가게를 봤다. 창문 너머로 은채가 부모님 사진을 안고 울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라. 현우가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저 자식 인생이 끝난다. 현우는 골목을 나섰다.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을 거였다.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했다. 조만식을 끝장낼 준비를. 다음 날 아침 9시 분식집 앞에 검은 세단 10대가 줄지어 섰다. 마지막으로 롤스로이스. 조만식이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뭐야?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20명. 조만식 씨? 동방제약 법무팀입니다. 이 건물 어젯밤 동방제약에서 매입. 35억. 뭐? 민사소송장. 세입자 10명 불법 퇴거, 협박, 폭행. 어제 박은채 씨 폭행 포함. 조만식 얼굴이 하얗게. 형사고소장. 접수 완료. 뭐? 세무조사. 세금 탈루 7억, 대출 사기 12억. 이게 20년 전 화재 재수사 개시. 불법 증축, 사망사고. 법무팀이 차에 탔다. 세단들이 떠났다. 조만식은 멍하니. 롤스로이스 문이 열렸다. 정장 입은 남자. 감색 수트, 은색 넥타이. 뒤에 경호원 10명. 조만식 얼굴이 하얗게. 동방제약 회장 이현우다. 어제 내가 팬 거지 노인. 조만식 입이 벌어졌다. 내 건물. 정확히는 내 며느리 건물. 며느리? 내 아들 약혼녀야. 현우가 다가갔다. 어제 다 봤어. 내가 구석에 잡혀 있었거든. 머리채 잡고 뺨 때리고 발로 밟고 부모님 사진 밟는 거. 그거지가 나야. CCTV 영상 확보. 폭행, 협박, 재물 손괴. 형사, 민사 다. 회장님. 세금 탈루, 대출 사기, 사채업, 20년 전 화재. 징역 15년. 조만식 눈물. 제발. 무릎 꿇어. 내 며느리한테. 조만식이 안 움직였다. 안 꿇으면 추가로 뭘 더 붙일까? 다리가 꺾였다. 털썩? 빌어. 죄송합니다. 이마를 박았다. 쿵. 울었다. 꺼져. 경찰이 잡으러 간다. 조만식이 도망쳤다. 가게 안. 은채가 멍하니. 현우가 과일 바구니를 올렸다. 상견례부터 하자. 준혁이 들어왔다. 며칠 동안 많은 걸 봤어. 내가 은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현우가 은채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의심해서. 은채 눈물. 감사합니다. 며느리 잘 부탁해. 네. 아버님. 현우가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 아버님. 며칠 전부터 왔단다. 너를 시험하려고. 조금 전 거지 노인이 나였어. 은채 눈이 커졌다. 다 봤어. 돈 없는 노인한테 할인. 아이들한테 무료 김밥.
아이 없고 병원, 부모 원수 앞에서 혼자 버티던 모습. 현우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내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시험만. 아버님, 괜찮아요. 준혁도 합류. 아버지, 미안해. 현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건물 등기부등본. 어젯밤에 35억 주고 샀어. 은채 내 이름으로 넘긴다. 저는 받아라. 사과란다. 준혁이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현우도 아들을 안았다. 미안하다. 은채도 다가왔다. 현우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며느리. 손을 잡았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아버님. 세 사람이 함께 울었다. 현우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보여줄 게 있다. 나에게 첫사랑이 있었다. 김미연. 30년 전 헤어졌지. 며칠 전 세상을 떠나 장례식에서 편지를 받았어. 펼쳤다. 당신은 아버지였습니다. 30년 전 딸을 임신한 채 떠났어요. 혼자 낳아 키웠습니다. 이름은 수아.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났습니다. 당신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지켜주세요. 은채가 눈물. 준혁도 그 편지 읽고 깨달았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이 30년 전 할아버지 짓과 똑같다는 걸. 현우가 은채를 봤다. 고맙다.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눈물을 닦았다. 세 사람이 또 안았다. 다음 날 점심시간. 현우가 은채네 떡볶이에 들어섰다. 딸랑. 어서 오세요. 은채의 밝은 목소리.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가 멈칫했다. 이 미소. 미연이랑 비슷해.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구석에 앉았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냐? 냄새 나는데. 은채가 다가왔다. 목소리는 밝았다. 눈빛에 경멸이 없었다. 뭐 드시겠어요? 떡? 떡볶이 하나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현우가 주머니를 뒤적였다. 2,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을 꺼냈다. 저 2,000원밖에 없는데. 잠시 정적.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다. 현우는 은채의 반응을 살폈다. 이게 첫 번째 시험. 은채가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2,000원만 주세요. 할인하는 날이에요. 병 메뉴판엔 떡볶이 3,500원. 할인 안내 없었다. 현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은채가 떡볶이를 가져왔다. 예쁘게 담겨 있었다. 단무지도 넉넉히. 맛있게 드세요. 현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한 입 물었다. 30년 전 미연이 만들던 맛과 비슷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먹먹했다. 이 맛. 왜 이렇게. 은채는 손님들을 챙겼다.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 속 안 좋으시면 순한 떡볶이 드실래요? 할머니가 웃었다. 젊은 직장인에게도.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후도 힘내시고요. 직장인이 인사했다. 현우는 지켜보며 생각했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났다. 카운터로 가서 2,000원을 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또 오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딸랑. 밖에서 한참 서 있었다. 손글씨 간판을 올려다봤다. 은채네 떡볶이. 내일 다시 온다. 발걸음을 옮겼다. 시험은 이제 시작.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 하지만 은주를 닮은 그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아직 몰라. 더 봐야 해. 고개를 저으며 걸었다.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진 건
숨길 수 없었다. 다음 날도 현우는 찾아갔다. 그 다음 날도, 셋째 날, 옆 테이블 할머니와 대화하게 됐다. 사장님 참 착하죠? 네.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자분들한테 무료로 음식 주신대요. 3년째. 3년?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한테도 매주 주 5일 김밥 무료로. 현우는 계산했다. 주 5일 3년이면 넷째 날 실직한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장님, 이번 달도 외상이 괜찮아요. 일자리 찾으시면 그때 주세요. 아저씨가 눈물을 글썽였다. 현우는 생각했다. 통장에 43만 원밖에 없으면서 이게 계산된 행동일까? 다섯째 날 토요일, 분식집 앞에 노숙자 10명이 줄을 섰다. 은채가 김밥과 떡볶이를 나눠줬다.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봤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거르고 여섯째 날 고아원 아이들이 왔다. 은채 누나, 애들아 왔어? 오늘 간식? 김밥 8줄을 나눠줬다. 현우는 생각했다. 주 5일 3년, 780일 넘게 무료로. 의심이 흔들렸다. 3년 동안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일주일째. 현우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은채가 다가왔다. 어르신, 오래 계시네요.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물 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왜일까? 저 뒷모습이 자꾸 은주와 겹쳐.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더 봐야 해. 아직 부족해. 현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게를 나왔다. 내일도 와야 했다. 모레도.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때까지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다.